자기는 만화가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고. 동기였던 거죠. 그러면은 만화과를 갔어야지 왜 경영학을 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이 부끄러워요. 뭐 하려고 하는데 무슨 과 안 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쵸. 내가 부끄러워요. 아니, 너무 무식한 질문 같아. 꼭 아니, 만화를. 의미 있어요. 아니 의미 왜 있어요. 궁금하잖아. 만화를 그렇게 그 좋아하면은 어릴 때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고 하면서 맞아요. 생각이 바뀌었겠지. 근데 사실 뭐 요리사가 다 요리과 나왔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질문 요리사 내가 보셨잖아요. 네, 제일 싫어하는 경험이 더 질문이에요. 중요하다. 그래, 거기 뉴욕대 나왔잖아. 우리 그래서 아주 그냥 나처럼 좀 궁금한 엄마들 많을 걸, 그쵸?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잘 다녀오셨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과 아이가 없는 유럽. 이런 남편이 어딨나 싶습니다. 이제는 또 쉬고 오셨으니까 네. 좀 열심히 달려주세요. 안 그래도 파리에서 돌아오는 날 바로 이제 제가 저희 아이 저녁 수학학원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마침 또 시험 보는 날이더라고요. 네. 나의 빈자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수학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안 시켰는데 65점. 나쁘지 않았어요. 아, 우리의 성적. 네, 소마 프리미어반 65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2학년. 왜냐면 난 시험 보는지 몰랐어. 왜 몰라? 얘기를 해줬는데 아빠가. 까먹었어. 복습을 안 시켰는데 야, 아들 대단하다. 공부 안 하고 65점. 훌륭하다 너. 아, 왜 자꾸 공부 안 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매일 하고 있는데 자꾸 애가 시험 점수가 나쁘면 공부 안 했는데 그 정도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개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가 안 해도 되나 보다 할까봐 대신 너가 노력하면 더 많이 맞겠지. 네가 더 잘 보고 싶어? 그럼 네가 시간을 더 투자해. 그러면 점수는 잘 맞을 거야.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민기 씨의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하나 제가 뭐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요. 아니 사공이 둘이면 아이가 산으로 가니까 그냥 맡아서 해주세요. 저는 다른 거 채워주면 되잖아요. 아셨죠? 인형 뽑기 같은 거요? 네. 자, 오늘은 말이죠.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국에도 계셨고 작가님 하셨고 그 다음에 뭐 PD도 하셨고 뭐 편성 제작국장 뉴스원 부산 경남 대표까지 하실 정도로.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본인 커리어에 올인을 했을 정도면은 애들은 사실 형편없어야 되거든. 엄마가 이렇게 하려면 애를 내팽개 쳤어야 돼. 내팽개 쳐야지. 아주 형편없어야 되는데. 근데 두 아이가 하나는 카이스트. 야. 하나는 서울대. 둘 다? 예, 아마 둘이 천재일 거예요. 예. 이거는 뭐 타고난 거다. 머리가 좋은 거다. 그래도 한번 드러나 봅시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들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분명히 어떤 교육관 같은 게 있을 거야.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하나를 던지면 10개를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어.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하고 오늘 3시간 떠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내용은 재밌는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잘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직 PD님이셨다는데 당신이 뭔데 PD처럼 저런 관리를 분이 합니까? 마이크 밖에 계셨잖아. 엄청 말하고 싶어 해. 그래? 저 DJ 혼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욕구가 있으시기 좋습니다,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일단 모셔볼게요. 30년차 워킹맘이자 언론인 출신의 작가인 우리 유정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소개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정정을 해주시죠. 예, 아니요. 정정할 의사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아, 기가 세, 저 누나. 방송계에 기 약한 사람 있나? 아, 좋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보니까 언론인이자 우리가 엄마로서의 삶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리고 제가 잠깐만 봤는데도 일 자체를 대충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열정적으로. 네,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엄마가 엄마라서 너무 다행이야. 왜요? 엄마가 내 직장의 상사였으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들이 엄마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좀 완벽 추구형이었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보통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시간상 가정에 같이 충실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에너지라든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에너지 자체도 되게 높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성공하신 분들, 또 닮고 싶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도 하고 많이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냥 극성 떨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네. 굉장히 지혜롭고 네. 가끔 발휘하는 정성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는 걸 보고 따라하기 작전을 썼죠. 그래서 10가지 걸릴 걸 좀 한 3단계 거쳐서 한다거나 네. 매일 집에 와서 테스트 해봤어요. 네. 인터뷰하고 저거 너무 좋아. 그럼 집에 와서 아이를 실험한 거예요. 네. 신기하게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면에서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얻은 정보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네. 감사하게. 그러면 오늘 그거 노하우 저희한테 또 쓱 흘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전 동네방네 다 흘리고 다녀요. 그래요? 따라 하시는 거 본인들의 선택인데. 맞아. 예. 따라하는 게 어려워. 저희도 여기서 정보는 많이 듣잖아. 다 듣거든요. 지금 실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6대 종부예요. 6대 종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제사가 13번을 모셨어요. 제가 아이 키우고 제사 모시고 직장 다니면서 정말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시잖아요. 방송 PD는 일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변수가 크죠. 네. 새벽에도 나와야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뭐 드라마에 땡땡땡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스카이 캐슬. 네, 이렇게 다 말해도 돼요. 여기 유튜브예요. 네. 근데 거기에 첫 장면에 그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저는 워킹맘의 아이는 맞지 않아요. 워킹맘의 아이는 상위권은 될 수 있지만 최상위권은 될 수가 없죠. 라고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어랍쇼? 정말?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했고요. 아이 키우는 10년은 나를 반쯤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그 유정임이 밤에 나오기 시작했다 한 건 아이들이 대학 간 이후예요. 그전에는 밤 7시 전에 집에 안 가면 저희 남편이 한 3번씩 전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면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하고 싶고 똑같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나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좋은 평가 못 받겠다.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갑자기 유럽 갔다 온 제가 지금 너무 반성이 되는 전 애를 가셨어요. 그런 것 치고는 뭐 어디 국장도 하시고 대표도 하시고 잘하신 건데 그러면 남편분은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아니면 저희 남편은 대학 교수였어요. 그럼 좀 시간 많으시죠? 교수님이면. 집에 청소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요? 청소기를 주면 작동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아빠는 참 희귀한 아빠세요라고 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슈퍼우먼 컴플렉스에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좀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뒤집어 보면 제 스스로 제 삶을 열심히 산 게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귀감이 됐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제 시상식이나 뭐가 있으면 애들을 항상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고마워했어요. 너희들이 너희 일을 잘해준 덕에 엄마가 오늘 이 상을 받아. 항상 공로를 애들로 돌렸죠. 엄청 부담스러웠겠죠?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내가 일도 열심히 했지만 오롯이 좀 그 남는 시간은 아이들을 위해서 쓴 그 10년이라 함은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부터 10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 들어가면서 그 10년. 고등학교를 좀 좋은 곳에 가면 네, 알아서 굴러가니.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 부모가 끌고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린 2년 지금 허비했거든요. 네. 저도 무수하게 허비했습니다. 그 8년에 가능하겠죠? 충분하죠. 수정하기 가능합니다. 허비하셔야 돼요, 초등 때는. 네. 그래요? 저는 초등 엄마들 보면 남편하고 연애해본 것처럼 아이들하고 진하게 연애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정말 지독하게 사랑해서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네. 아이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공부해라 잔소리 안 해도 엄마가 말할 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가깝게 하죠. 거기에 투자 많이 했어요. 뭔가 좀 정서적인 거나 아이와 엄마의 교감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는 직장 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은 약속을 안 잡고 어린이집을 가서 큰아이만 불러내요. 그럼 아이가 엄마 동생은요? 이러면
오늘은 이 땅 어느 누구 소용없어. 오늘 너만을 위한 날이야. 와. 해서 큰아이하고만 데이트하고요.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작은 애만 불러내요. 그래서 작은 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오롯이 나만 사랑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하면서 다른 선배 엄마들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각자. 그래서 어느 날 어린애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엄마, 형이 좋아, 내가 좋아.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 이 땅 모든 6살 중에서는 네가 가장 좋고 모든 7살 중엔 형이 가장 좋지. 그럼 아이가 비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걸 막았죠. 훌륭하시다. 네, 다 저도 선배들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국제학교 이사장님은 둘이 싸워서 뭐 누가 바보야라고 울면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 정말 형은 바보지. 형이 바보면 네가 바보 동생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동생이 막 씩씩대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떻게 좋다. 현명하게 좀 다가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저희는 외동이어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 주변에 보면 자매 형제 싸우는 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 거 중에 하나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오늘은 아빠랑 둘이 나가자. 엄마는 난 엄마 사랑 안 해. 난 너만 있으면 돼. 사랑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엄마가 헤어지냐고 물어보지. 농담이고, 그런 방법이 있군요. 보통 싸울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쪽 가서 얘 편 들면서 저쪽 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네 형이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떼어놓고 저쪽 아이를 욕하지 않았어요. 틈나면 없는 상대를 칭찬했죠. 네 거 있냐고 형이 물어보더라. 어머, 좋다. 네 거 없냐고 동생이 챙겼어. 그러면 없을 때 자꾸 칭찬해주면 그걸 점점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아이 임신했을 때 큰아이하고 그 태교를 같이 했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다. 이거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동생이 생겼어요라는 팝업북이 있었는데 그게 달아 빠질 정도로 매일 읽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의 선택으로 동생은 온다. 근데 저희 시어머님도 참 감사했던 게 이제 아기를 낳고 서울에 시댁을 갔는데 보통 아기를 안아주시잖아요. 근데 아기를 싹 밀어놓고 저희 큰아이를 안으시고 그러라고 아주 하더라고. 큰일을 해오셨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동생이 태어나도 자기의 위치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동생을 되게 좀 지금도 둘이 엄청 사이가 좋아요. 그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큰아이한테 또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셨네. 그렇죠. 그러면 형 따라 공부해요. 둘째는 그냥 따라오죠. 네, 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첫째가 카이스트고 둘째가 서울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공은 완전 달리 갔어요. 그러니까 둘째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시키지 않아도. 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인터뷰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둘째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를 따라하다 보니까 흉내 내느라 잘하는 척할 뿐이지 진짜 머리는 큰아이들이 좋다. 그래서 저도 둘째를 유심히 봤어요. 얘가 진짜 아는 척하고 있나?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봤는데 그건 있었죠. 형이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해서 칭찬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구나. 좋은 유전자를 받았네. 아빠는 교수님이고. 그치.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할 수 없었겠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볼 때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온 부산의 모 대학 의사이신 분이 누님 우리 애가 지금 인문계도 못 갈 성적인데 어쩌죠?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 집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는 머리의 문제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노력 없으면 머리 좋다고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 생활 태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성적은 노력 안 하면 안 나오고요. 아니어도 극복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는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후천적으로 갖는 환경, 부모하고의 그런 환경,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성적에는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딱 이제 10년만 고생하기로 다들 이제 다짐하시고 다짐했죠, 여러분.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얻었던 그 노하우들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초등에는 이제 공부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첫 아이 키울 땐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학원을 안 보내고 버텼죠. 근데 주변에서 너 잘난 척하고 버티다가 애 망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 저한테 절 믿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믿습니다 했더니 초등 저학년까지는 학교 교과서에 학습 단원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단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학습지를 안 시키고 버텼거든요. 그 선생님이 1학년 때 단원이 1부터 10까지의 보수관계 파악이에요. 보수관계? 예. 10을 만드는데 1의 보수는 9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이걸 너무 어려서 학습지를 하면 공식을 보자마자 문제를 보면 답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수학 구조를 이해한다. 그래서 그냥 두고 있었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4학년 올라가기 전에 학원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무 빨리 푼대요. 넌 늦어 하니까 답은 맞는데 늦대요. 그래서 제가 익힘책을 갖고 와서 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더니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수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수가 되려면 여기서 이수가 이만큼 필요한데 얘 이제 공식을 세울 줄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 학원을 보냈어요. 좀 늦게. 그랬더니 금방 공식을 이해하니까 응용하니까 빨리 따라가죠. 뭐 개념 이해가 돼 있으니까. 문제풀이 같은 거야 뭐 금방금방 따라잡죠. 그렇죠. 초4에 그럼 처음으로 수학학원을 다닌 거예요? 초4 올라가면서 큰아이는 다녔고요. 작은아이는 기질에 따라서 공부를 시키라고 하셔서 큰아이는 본인이 꽂히면 공부하고 주변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학원이나 아주 좋다는 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주변 아이한테 휘둘리지 않고 공부해요. 작은 아이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점 시험지 받으면 큰아이는 가방을 뒤져야 나오는데 작은 아이는 교문에서부터 이미 집에까지 이렇게 들고 오는. 그래서 얘는 동네 보습학원을 보냈어요. 3명 있는 곳. 3명 있는 곳에 1등 하기가 좋겠어요. 100명 있는 곳에 1등 하기가 편하겠어요. 3명 있는 곳이 편하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아이는 이제 그렇게 학원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기질에 따라서 조금 학원도 선택하고 큰 아이는 항상 말이 없어서 말을 하도록 많이 유도했고요. 작은 아이는 그냥 도도 자기 자랑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둘째는 작가님 닮았네. 저를 닮았죠. 걔는 이제 눌러야 되네. 큰아이는 아빠 성향이고. 어떻게 아셨죠? 보면 알지 뭐. 그래서 저희 집엔 기승전 자기 자랑. 저희 애들이 항상 엄마는 기승전 자기 자랑. 그럼 전 또 얘기해요. 난 자랑할 만해. 난 열심히 살고. 작가님은 그럼 누가 눌러줍니까 집안에서? 저는 아무도 못 눌러. 저희 집 가훈이 나서지 마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실패했다고 요즘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또 팁 하나가 나왔는데 아이 성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질에 따른.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그 소아정신과 선생님하고 10년 동안 방송을 상담을 했어요. 매주 한 번씩. 그리고 우리나라 영재 엄마들을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그럼 52분이 되겠죠. 52분. 취재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얻은 정답 중에 하나가 그 기질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책을 다 놓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커피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새학기 첫날 교과서 놓고 갔다고 빨리 갖다 달라고. 근데 이 엄마가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5학년이 돼서 네 교과서를 못 챙겨?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갖다 주지 했더니 이 엄마가 5학년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 지나고 정신과 선생님 오셨을 때 막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뭐가 맞냐? 선생님 누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착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 육아의 기본이 됐어요. 저한테. 왜 정답을 찾으세요? 정답은 없고 아이에 따른 해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매우 내성형인 아이라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 갖다 주는 게 정답. 새학기 첫날 받은 창피와 수모를 잊지 못한대요. 근데 아이가 매우 활발하고 산만하면 뒷자리에 이걸 꽂아가 자기 책상에 갖다 놓거나 옆방에 가서라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아이는 갖다 주지 않아야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에 따른 해답을 찾는다. 정답은 없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또 배운 것이 이제 보상에 대한 거였어요. 저희 집엔 페인데이가 있었어요. 페인이 뭔지 아시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페인. 그래서 시험 전에 페인데이라는 걸 운영해서 초등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시험엔 페인데이를 며칠 할 거야? 그럼 아이들끼리 날짜를 정해요. 뭐 3일, 뭐 이틀, 뭐 양심 없이 한 달 이런 건 없어요. 걱정 안 해도. 그럼 애들이 그 페인데이 동안은 시험 끝나고 나서 밥 하나도 안 먹고 치킨만 시켜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게임 3일 동안 잠 안 자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페인데이를 해놓고 엄마들이 학원이 좀 비싸고 아까우면 요것만 갔다 오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신뢰가 깨지거든요. 갔다 와야지. 그래서 저는 그 3일 페인데이를 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도록. 그런데 대학을 가고 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안 힘들었어? 했더니 작은 아이가 엄마 우린 페인데이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집에도 있잖아. 엉망진창데이.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 없을 때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어쩐지 애가 저만 가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열심히 했을 때 그 보상이 온다는 게 확실하면 근데 그 보상을 엄마는 약속을 항상 지킨다. 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때는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부산에 보수동이라는 책방거리가 있어요. 알죠. 유명하지. 그러면 거기 가서 만화책 한 권을 찾으려고 4시간 반을 헤매면 보채지 않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보상에 대한 걸 선배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신뢰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통을 위해서 저희 집은 허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들 넷을 서울대 보낸 여성학자 한 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적 씨 어머니. 예전에 쓰신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이들 키우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다 한 방에 있을 때는 손과 손이 닿고 발과 어깨가 닿고 접촉이죠. 허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접촉. 네, 접촉이요. 접촉 싫어하잖아.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애들 만나면 저희 애들은 다 컸는데도 안아요. 아들이 엄마를? 네. 그리고 저희 큰애가 키가 184인데 무릎 꿇어서 제 볼에 이렇게 대고 인사도 해주거든요. 키도 커요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부모하고 소통이 어색하지 않은 거죠. 손도 잡고. 일단 스킨십을 자주 하면서 몸을 좀 이렇게 자주 부딪히고. 네. 그러면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멀리 있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하는 얘기에 좀 귀 기울이죠. 우리 엄마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갯날이 또 다가왔군. 맞아. 어디 가서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군. 네. 이게 나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것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친할 거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지.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 소통의 일환으로 거실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 게임하는 컴퓨터는 거실에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저도 다른 데서 들었어요. 다른 분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빨래를 하고 뭐 남편은 뭘 하든 다들 그냥 거실에다 복작복작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하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물론 자기들 방에 공부하러 갈 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즐길 때는 한 공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공부하고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커 보여요. 근데 결국 그 태도가 되면 이게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엄마 말을 100% 믿죠. 그래서 작은 아이가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고3 때 온몸이 막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빠가 옆에 있다. 너 고3이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남편을 딱 째려봤죠. 그렇게 무식한 상담이 어딨냐. 박은 다음에 좀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소통 안 하시나 봐요. 그건 금물이에요. 아이한테 이랬죠. 거짓말을 쳤어요. 해운대에도 요즘 그 유행병이 엄청 돌고 있어. 엄마가 집에 아주 좋은 로션을 사놨으니 보내주면 이틀만 바르면 싹 나을 거야 했는데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로션을 보내줬거든요.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싹 나았다고. 플래시보 효과인데요.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 그러면 이게 저하고 공부하거나 뭔가를 의논할 때 다 되지. 기본이 되니까 그 부분을 선배들이 굉장히 강조했고요. 특히나 제가 영재 어머님들을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마다 너무 다른데 어느 강의를 나가면 걔는 6살에 무슨 책을 봤습니까? 9살에 무슨 책을 봤습니까? 하고 물으신다고. 아이마다 다른데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일찍 실력 발휘하는 애도 있고 늦게 발휘하는 애도 있지. 그래서 이분이 그러려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더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장학금을 받은 아이의 어머님을 만났는데 그 어머님이 아이가 아주 잘 커서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기사 첫 줄에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녀가 나를 지켰다. 그녀가 엄마예요. 근데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 엄마가 잔소리를 끓여부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정말 자식을 잘 키우셨구나. 무한 신뢰로 아이의 마음을 완전 뺏으셨구나. 그런 걸 배우고 닮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같이 도서관도 가고 그럼 저는 제 공부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공부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관계가 일단 그릇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걸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게 되고 나야 그 다음이 들어간다라는 선배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관계는 잘 맺고 있어요. 근데 진짜 친하잖아. 다는 성공하셨네요. 진짜 친하잖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다만 한 가지. 책 보는 모습 안 보여주죠.
공부하는 모습 못 보여줍니다. 왜? 난 안 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진짜 우리 아들은 전민기 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여주신 게 제가 방학이 되면 저는 아이들을 못 보고 회사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노트를 3권을 사서 펼쳐요. 갖고 너는 오늘 어디 할 거야? 라고 묻지 않고요. 엄마 오늘 회사 가서 9시부터 10시까지 미팅이 있어. 그러면 각자 자기 계획을 써요. 나는 오늘 5페이지 해야지.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세운 계획이니까. 그리고 저녁에 오면 노트를 다 같이 놓고 엄마는 오늘 이 회의가 취소돼서 못했는데 그럼 아이들은 자기 계획을 또 말하는 거죠.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저희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어떨 땐 엄마가 소리 질러 야단을 치는 게 나았겠어. 엄마는 너무 우아하게. AI 같아 너무. 그렇죠. 실시점을 맞고도 만화책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때 매우 두려웠대요. 최근에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정도도 안 하면 내가 부모인가? 그렇지. 이젠 다 컸으니 어쩔 것이야. 생각했는데 되게 자제를 많이 했어요. 화내지 않으려고. 남자애들은요. 소리 질러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엄마의 날카로운 소리가 아이들한테는 들어가지 않아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제가 예전에 어느 과학 TV에서 보니까 그게 들리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화가 나면 아주 낮은 소리로 불렀어요. 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영철이 앉아봐. 이런 애들이 딱 먹거든요. 그래서 남자애하고 여자애는 키우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남자애들은 본인이 맘먹어야 움직이고 딸 같은 경우는 늘 관리하면서 함께 가야 응원해줘야 주변까지 잘 챙겨요. 여자들은. 저도 여학생이었지만 내신, 수행평가 안 놓치고 잘 챙기죠. 남자애들은 노느라 바빠서 수행평가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가 맘을 먹어야 공부하기 시작해요. 거기까지가 아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도 딸이 여자니까. 마음을 먹게 하는 것까지가 힘든데 그렇죠. 그것의 바탕이 되는 거는 아들과의 어떤 관계, 정서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 엄마에 대한 애정과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가 그냥 그 다음은 따라왔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도서관 갈 때도 도서관을 왜 가나 하면 책 보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가 아니라 도서관을 놀러 갈 수 있다. 뒤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느 날은 뭐 사 먹고 하다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는데 못 가요. 그냥 가다 돌아와요. 그래서 애들은 일요일마다 도서관 가자면 기쁘게 따라 나왔어요.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 부담이 좀 없잖아요. 그래갖고 도서관 가는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면 저는 제 책 보고 본인들이 무슨 책을 보든 그냥 골라서 보게 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또 시험 때 되면 같이 가서 저도 제 책 보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는 동안 전 집에 와서 진짜 맛있는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을 공수해서 갖다 주고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전민기 씨 집에서 TV 그만 보고 오늘부터 좀 책 좀 봐주면 안 돼요? 제발. 제발 부탁해요. 전민기 씨. 그건 내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이건 뭐예요? 무슨 책이죠? 이거 우리 너무 좋아하시는 콜린스 지난번에 영어사전 인기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콜린스에서 나온 어린이 수학사전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영어로 된 수학사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6학년 정도가 쓰기에 딱 적당하고요. 우리 아들 딱 지금 보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 책 주고서 한번 봐라 했더니 좀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한자어로 된 그 수학 개념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영어 교육을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곡선 이러면은 구불곡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구불곡에 대해서는 또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커브라고 하면 바로 곡선 요걸 이해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curved line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예각, 예리하고 좁은 각인데 요것도 이제 영어로 딱 되어 있고요. 이게 수학 사고력을 키우기에 좋은 어떤 단어는 뭐 되게 복잡해. 뭐 융합 지식이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과목의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가 돼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저도 보니까 어제 시험을 앞두고 사실은 그 숙제를 하다가 보니 개념을 얘가 넘어가고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개념을 계속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요거를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건 죽어도 못 푼다. 근데 또 까먹는다.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못 풀어가지고. 울게 냅뒀어요. 너가 이거를 다 하지 못하는 한 절대 못 푼다. 왜 우는 것이냐. 안 풀려서 운대요. 자, 그럼 눈물을 그쳐라. 이걸 안 외웠기 때문에 못 푸는 거니까 네가 이걸 다 알아야 이걸 풀 수 있고 그래야 네 눈물이 그칠 수 있다. 근데 걔는 진짜 고집이 센 게 내가 그 얘기를 맨날 해주거든? 근데 죽어도 앞에 개념을 안 보고 문제풀이만 하려고 그래. 고집이 진짜 더럽게 세. 아니 그래서 저는 늘 팩트로 자 65점 잘했어. 공부 안 한 거 치곤 잘했어. 근데 네가 더 맞고 싶다며.
이거를 안 하면 못 풀어라고 저는 계속 설명을 해주고 네.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여기에 영어로 잘 녹아 있다라는 네. 점. 영어로 이해하는 기초 수학 개념을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수학 사전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좀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도표들이나 어떤 그런 그림 그 작업들이 이미지 작업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아이와 쉽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딱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 곧 올라가잖아요. 네. 막 이거 보면서 둘이 대화를 한 30분 넘게 했어요. 소파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퀴즈처럼 내면서 너 빼기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지 몰랐나 봐. 마이너스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니, 맞기도 한데 여기를 보면 이제 빼기는 서브트랙션이라고 해서 뭐 빼기에 서브트랙션도 있고 뭐 마이너스도 있고 다양한 이런 동의어들이 유의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아이랑 편하게 보기 좋습니다. 특히나 요새 영유 출신들 많잖아요. 또 영어 학원도 많이 다니니까 이걸로 수학 공부 함께 개념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비문학에 나오는 개념들도 다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만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뺄셈의 표현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얘기한 마이너스도 있지만 서브트랙션 뿐만이 아니고 좀 축소하다 이런 reduce도 있고요. 뭐 더 작은 fewer의 개념도 있고 이렇게 아이랑 좀 보기 쉽게 다양한 개념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콜린스 수학 사전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관심 안 갔죠? 20권 우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20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왜 받고 싶은지 또 이렇게 쭉 써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번 이제 신청하는데 당첨 안 돼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또 트라이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19,800원이니까 그 저희가 걸어놓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요. 20명 뽑는데 왜 안 되냐고 한번 확률로 계산해 보세요. 언젠가는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미워하지 마시고 자주 선물 드릴 테니까 계속 좀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콜린스 어린이 수학 사전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아이의 성향 파악 어느 정도 됐고 부모와의 신뢰 쌓아졌어요. 네.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럼 공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책을 들고 암기하는 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만났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제 교육학자이신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수포자였던 내 딸이 외국 학교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진짜요? 무슨 차이였을까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한 문제를 5시간 푼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문제를 우리는 양적으로 5시간 동안 풀었으면 문제집을 몇 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는 교육 채널 했잖아요. 들었어요. 대충은 대단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5시간 푸는 거 저는 그 태도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시간 푼다는 건 수학적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가야 할까? 그러니까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푸는 건 정말 개념 이해가 돼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정해진 것에 의해서 공식대로 수학을 풀면 중학교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점수가 나와요. 그쵸. 엄마가 시키면 또 하고. 맞아요. 이제 고등에 가서 수능 지문을 보면 굉장히 수학 지문이 길잖아요. 그때부터 수포자로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문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부는 글을 잘 읽는 아이들이 책 잘 보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저 두 아이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큰 아이는 기질적으로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키워도 얘는 좀 공부를 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둘째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공부를 잘했을까? 제가 서점에 갔다 오는 책을 한 권을 4시간 동안 딱 읽고 답을 냈어요. 뭐예요? 얘는 그 문해력이 언해력으로 키워진 거예요. 제가 얘하고 대화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무슨 문장을 저한테 던지면 제가 그 문장에 2줄을 붙여서 돌려줬어요. 엄마 오늘은 뭐 고구마를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럼 제가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네가 먹을 때 배도 부르지만 이런 소화작용 때문에 네가 더 든든했을 거야. 챗 GPT예요, 뭐예요? 이것도 어디서 배웠냐면 어느 이제 영재 엄마들을 취재했더니 이분들이 엄마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책 보면서 그걸 익혀요. 근데 책 안 보는 아이들은 엄마하고의 대화에서 그걸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출장 가면 아이들이 나도 따라갈래요 뭐 이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꼭 데려가야지 하면서 종이를 줘요. 엄마를 꼭 따라서 출장 가야 되는 이유를 7가지만 써서 가방에 넣어줄래?
그러면 엄마가 가서 보고 너희들을 데려가지 생각할게. 이 과정은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생각. 그렇죠. 사고를 해야만 글이라는 게 읽으면서 문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추론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읽는 것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둘째는 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또. 그러면 어린이날 선물도 살 때 뭐 사주세요라고 막 하면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엄마는 사줄 건데 너희들이 의논해서 의견을 가져오면 그럼 둘이 어쨌든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해요. 처음에 의견 일치가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지만 뭔가 그 과정이 있겠네요. 받아야 또. 되니까 의견을 맞추죠. 그래서 그 과정에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넣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어도 영어 장문 써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 갖고 하루에 3줄 영어 얘기를 썼는데 똑같은 줄을 3번 반복해도 돼. 3줄만 쓰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처음에 한 줄을 3번씩 쓰더라고요. 그렇겠지.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니까 어느 날 한바닥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자꾸 부담을 너무 주면 하기 싫은데 그렇게 슬렁슬렁해도 엄마가 칭찬해주고 약속을 지켰다고 해주니까 어느 날 자기가 할 말이 많을 땐 틀려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함량을 잘 알고 얘가 학습지를 3장 하면 하루가 다 가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5장 하랬다고 계속 5장을 주면 매일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2장을 주고 잘했을 때 엄청 칭찬해줘요. 와, 너 그럼 3장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끌고 가면 이게 이제 공부죠. 사실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과제가 해야 되는 할당량을 주고 응원해주고 끌고 갈 수 있게끔 저는 그 가이드 역할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했을 때 칭찬을 받고 뭐 좀 나아진다는 생각. 그래서 동기부여가 또 되겠네. 네, 부산에 계신 어느 분이 영자신문사 국장이셨는데 우리 애가 영어를 너무 안 한다. 저한테 이제 통화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듣는데 남의 말은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통화를 했어요. 왜 영어가 하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더 하기 싫고 제가 캐나다를 갔는데 밴쿠버 가는 티켓 2장 주세요를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자기는 영어 문장으로 do, can 이러고 있는데 밴쿠버 그러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왜 영어를 해야 돼요? 필요성을.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는 혹시 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밴쿠버를 가는지라는 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네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밴쿠버 이러면 어떡하겠니?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 봐 미리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이야, 있죠. 진짜 가스라이팅을 좋은 쪽으로 진짜 잘하셨네. 이거 예전에 그 서울대 쌍둥이 어머님이 이렇게 그러셨어요? 무슨 명가, 대산 명가인지. 네, 비슷하군요. 그래서 그런 가스라이팅을 근데 저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도 그것에 이제 녹아들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이들이 PC방을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나이 또래 애들 다 PC방 가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PC방 가 하고 1시간을 줘야 되는데 PC방 가보자.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간 거예요. PC방을요? 그건 PC방 견학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엄마,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PC방을 가족이 함께 간다는 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뭐 하셨어요? 하라고 하고 저희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듣겠습니까? 감독이시고. 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계획 안에 아이들이 좀 일탈을 보일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건 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궁금한 거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돼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의 시간을 기다려줬냐. 전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 이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학원의 진도가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5문장만 푼다는 건 어쨌든 진도가 계속 뒤처지면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인내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선배들한테 상담을 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불만이 있거나 실망하는 날은 아이를 바로 마주치지 마라. 퇴근을 하면 차 안에서 딱 3분 40초. 우리나라 가요가 거의 3분 40초예요. 노래를 3곡을 딱 듣고 종이커피 한 잔을 들고 네 마음을 달랜 다음에 아이를 마주해라. 그 얘기가 중요하다. 정말 귀에 꽂혔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그 아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나쁜 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망한 한숨이라도. 그리고 그렇죠. 안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드러나고 그렇죠. 애가 그걸 느끼죠. 그래서 선배 말대로 차 안에서 30분을 버텼어요. 그리고 진짜 커피 마시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달래지니까 그리고 선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적이 벌어진다.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아줘봐. 그래갖고 정말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그때 제일 불안할까요? 아이예요. 솔직히 제일 속상하겠지. 눈치를 봐요. 예, 그리고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줬더니 본인이 울면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완전히 야단도 안 치고 거절을 얻었다. 개꿀이네. 그렇죠. 그래서 선배들 말씀이 좀 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봤고 참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10년이라고 제가 그랬죠. 10년만 하면 된다. 목표를 모르고 가는 길은 너무 힘든데 딱 1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어요.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인내심은 결국은 그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훈련을 선배님들을 보고 많이 따라 했어요. 왜냐면 관상 자체가 성격이 급하시거든. 맞아요. 관상 보십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작은 고모랑 되게 닮았어요. 맞아. 우리 작은 고모가 우리 집안에서 말이 제일 많고 성격이 제일 급하세요. 근데 그래도 본인의 아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성격과 좀 다르게 최대한 기다려주시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던 사실은 엄청이요. 제가 보니까 엄청 노력하셨어. 맞아. 어마어마한 노력 덕분에. 또 후회되는 거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아이들한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운동을 놓친 게 참 후회였어요. 사실은 제가 그 미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일 때문에 있었거든요. 혼자요? 애들 데려갔었죠. 네. 미국은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나라라서 그 가서 취재를 하면서 1년 동안 기사를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날 아이 생일 잔치를 한국에서 왔다고 벌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올 줄 알았는데 2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 애들이 안 왔지? 미국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딸들도 다 축구하러 가고요. 온 가족이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해요. 맞아.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키지 않았던 것을 한동안 매우 후회했었어요. 요거 궁금합니다. 솔직히 뭐 큰아이는 워낙 이제 조금 기질적으로 순했고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으니까 일찍부터 얘는 그래도 공부를 시키면 공부의 길로 가겠구나가 보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막 둘째는 사람도 좋아하고 막 어디 캠프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둘째를 얘는 공부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만화 보면 공부 못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초등 4학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치킨을 상같이 쌓아놓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다그치든 말하면 말 안 하거든요. 그쵸? 좋은 걸 잔뜩 쌓아놓고 물었죠. 왜 만화가 그렇게 재밌어? 근데 이 말도요. 만화가 그렇게 재밌어? 시비 거는 거하고 왜 만화가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랬더니 코난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난은 추리도 하고 명탐정. 정말 재밌는데 왜 어른들은 만화를 보는 걸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코난과 같은 만화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욕먹지 않는 봐도 욕먹지 않는 만화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렇게 만화를 만들면 애들이 많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전략을 세워 코칭을 시작했죠. 그래서 많이 보겠지만 책으로 만들면 좀 한계가 있겠지. 그랬더니 그럼 뭘로 할까? 그래서 방송으로 해주면 많이 보겠지. 그랬더니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묻길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자기가 막 뒤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오더니 뭐 그 달려라 한이라는 만화가 KBS에 편성이 된 적이 있대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KBS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한 단계 상승했어요. 밥은 먹고 살겠다. 그래서 저한테 KBS를 어떻게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교육방송 PD라 모르겠다. 찾아봐. 그때 네 땡땡에 나온 한 줄이 이 아이를 바꾼 거예요. KBS 가려고 했더니 네 땡땡에서 스카이 가세요. 네이버에서? 네. 그래서 자기는 스카이를 가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만화가가 돼야 되는데 KBS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더니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약속을 지켜달래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만화책을 끊임없이 사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예, 그래서 만화장이 저희 집에 3개예요. 그래서 때마다 그걸 사주니까 자기는 만화가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동기였던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 동기가 있으면 제가 너 수학 빨리 해야지가 아니라 자기 동기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 방법. 예, 걔는 그게 정확히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화과를 갔어야지 왜 경영학을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기숙사 학교에 있어서 그래서 상담할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형 알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네트워킹이 빠른 학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그래서 아이한테 권하니까 아이는 뭐 처음엔 안 간다 하더니 지금 너무 좋대요. 두루두루 경영학과는 조금 많은 곳에 이렇게 연다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부끄러워요. 뭐 하려고 하는데 무슨 과 안 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내가 부끄러워요. 아니, 너무 무식한 질문 같아. 꼭 만화를. 일리 있어요. 아니 일리 왜 있어요. 궁금하잖아.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면은. 그 어릴 때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고 하면서 맞아요. 생각이 바뀌었겠지. 근데 사실 뭐 요리사가 다 요리과 나왔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질문 요리사 내가 보셨잖아요. 네, 제일 싫어하는 경험이 더 질문이에요. 중요하다. 그래, 거기 공부보다. 뉴욕대 나왔잖아. 우리 그래서 아주 그냥 나처럼 좀 궁금한 엄마들 많을 거 그쵸?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보통 엄마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잘 안 보인다고 하세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작은 아이 초등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 안 보인다고요? 네. 우리는 교탁에 앉아서 20명의 애들을 봐도 다 보이는데 정말 엄마들이 안 보일까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 시간에 문제 풀어라 하고 보면 소리 없이 문제를 푸는 녀석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너 몇 개 풀었어? 너는 몇 개 풀었어? 그쵸. 참견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네.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다른 기질인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저희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실험하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뭐 이상한 화장실에 썩고 이러는 건 다반사였어요. 근데 하나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보여주는 걸 잘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말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내가 이거 시키고 싶은데 얘가 이런 시그널 말하면 엄마들은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 이게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려면 또 할 수 없이 소통에 이제 문제가 들어가게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갖고. 그래 이게 잘 돼야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말하거든요. 어느 EBS에서 봤던 다큐였는데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나와서 PD가 어떻게 공부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 대단하다 할 줄 알았는데 니네 그래서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PD한테 반절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PD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얘기를 한 번도 자르지 않고 1시간 이상 들어주신 어른은 PD님이 처음입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말해 라고 얘기하지만 들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근데 되게 찔렸어요. 그러면 듣고 있는가?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저도 무수히 반성했죠. 반성했고 시행착오 정말 많이 거쳤고 그리고 앞서간 선배님들이 주신 걸 실험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시간은 줄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힘든 점이 왜 없었겠어요. 엄마가 일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각자의 인생이다. 각자 도생. 네, 저는 좀 그걸 믿고요. 언제까지 제가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보려고 하는 노력의 관계가 돼 있으면 그 다음은 조금 쉬워질 수 있다. 지금 저학년일 때 아이를 좀 더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엄청요. 우리는 이미 어떤 아이라고 사실 정의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려는 힘을 가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잘 끌려오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헤어샵이 있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뭘 시킬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잘하진 않고 축구를 않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만으로 나갈 수 있는 진로가 한 2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쵸. 요즘 스포츠에 대한 게 정말 많잖아요. 매니지먼트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산시켜서 확장을 해서 보면 시킬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한다면 뭘 시키죠? 의대를 보낸다. 가야죠. 뭐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보낸다. 정답을 정해놓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뭔가를 좋아할 때 확장시켜 볼 수 있는 엄마들의 사고관이 제가 그 써보라고 말씀드릴 때 있어요. 내 아이한테 시키고 싶은 직업 20가지 이상 잘 안 나와요. 그건 우리가 공부를 한 곳에만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우리 애는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을 시켜야겠다. 아니 시킨다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 소개해주고 그건 나도 아이가 알아. 골라야지. 방송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선생님도 이런 경험 처음이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데 가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아무도 끊지 않고 아마 시간 내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거예요. 뭐 아마 편집해서 왕창 자르시겠죠?
선생님 오늘 너무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민여님 좀 느낀 점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변화가 있어요? 아니, 그냥 저는 요즘 계속 아이의 어쨌든 성향이나 기질 같은 거를 계속 또 관심 갖고 어떻게 얘를 하면은 좀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아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네. 또 맞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장난처럼 했지만 정민여님 같은 엄마 없습니다. 그래. 네. 저도 더 열심히 해볼게요. 나 같은 와이프도 없어, 솔직히. 아니, 그거는 부부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고요. 저는 오늘 확신을 가졌어요. 내 교육관이 틀리지 않았구나. 더 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교육 엄마가 어떻게 하든 나 터치 안 할게요. 아셨죠? 네, 책 읽는 모습 많이 보여줍시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